안녕하세요. 스테보 파트너스 이상학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이직의 최종 단계죠. 연봉 협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특히 연봉 협상 과정에서 금기시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간략하게 오늘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최종 연봉 협상을 하실 때 누구든지 현재 연봉보다 더 높은 연봉을 받기를 더 원하시는데요. 그래서 전 직장 연봉을 조금 부풀려도 될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유혹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어떤 부분까지 연봉 협상에서 내가 제시를 할 수 있을지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런 상황은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이직 면접을 하실 때 현재 연봉이 어떻게 되실지 면접 과정에서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고, 혹은 면접이 다 끝나고 실제 연봉 협상 과정에서 인사팀을 통해서 들어보신 적도 있으실 거고요. 이럴 때 아마 대부분 많은 분들이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연봉보다 조금만 더 올려 말하면은 더 높은 오퍼를 받지 않을까? 라는 유혹에 한 번씩 좀 빠져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나중에 들키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수많은 연봉 협상을 거쳐본 헤드헌터 입장에서 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봉을 왜 부풀리고 싶을까요? 이건 너무나 당연하죠. 네, 현재 내가 받고 있는 연봉 대비해서 상승률이 결정되기 때문에 현재 연봉이 높을수록 제한을 받는 연봉이 또 높아지는 것은 뭐 당연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 연봉이 높아질수록 복리 효과를 누리죠. 이직을 계속 하면 할수록 이직의 기준이 전 직장의 기업 계약 연봉이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초봉이 높을수록, 그리고 계약 연봉이 높을수록 이후 단계에서 인상분도 누적되어서 더 커지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마인드적으로 내가 이전 직장에서 현재 직장에서 실제 내가 하는 일에 대비해서 상당히 저평가받고 있다라고 느끼실 때는 또 욱하는 마음에 순간적으로 조금 높게 부르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들 이 정도는 부르지 않나라는 착각을 하셔서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로 한 36% 정도가 이직 경험자 중 36% 정도가 현 연봉보다 조금 높게 말한 경험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실제로 다른 분들하고 얘기를 해봤을 때, 특히 헤드헌터를 통해서 이직을 하실 때, 특정 헤드헌터 분이 오히려 후보자한테 연봉을 조금 더 높여서 회사 측에 제시해보는 게 어떨까요? 라고 제안을 받으셨던 분도 실제로 계시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상당히 위험한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헤드헌터로 질 수 없고, 만약에 허위 정보를 전달해서 발생하는 입사 취소 등은 오롯이 후보자 본인이 겪는 일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뭐 헤드헌터나 다른 주변에서 다들 그렇게 해 라고 얘기를 한다 하시더라도 절대 부풀리거나 거짓으로 연봉을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연봉을 부풀렸을 때 어떠한 위험성이 있냐를 크게 네 가지로 보시면, 당연 레퍼런스 체크를 하겠죠. 오퍼레터를 드리기 전에 최종 연봉에 대한 레퍼런스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 뭐 급여 명세서나 원천 징수 영수증, 그리고 인센티브를 받으셨다 하면은 인센티브에 대한 실제 확인서 등등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서류 자체를 조작하실 수는 있겠지만 이게 언젠가는 들킬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반드시 이런 레퍼런스 자료들을 제출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바로 들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어떻게 잘 조작을 해서 오퍼를 잘 받고 입사를 하신다 하더라도 이후에 어떤 루트를 통해서라도 해당 부분에 대한 허위 사실이 밝혀지면은 입사가 취소되고 이는 징계, 해고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리스크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HR 담당자들 네트워크는 특히 같은 산업군에 있을 때는 매우 좁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번 신뢰가 훼손되면은 주변의 다른 분들에게도 소문이 날 수가 있고요. 상당히 평판이 안 좋아질 수 있는 장기적인 리스크를 짊어질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어디까지가 부풀리기인가, 어디까지가 내 현재 연봉인가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실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총 보상, 현금성 복지나 성과급, 그리고 뭐 식대, 통신비 보조금, 그리고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주식, 스톡옵션에 대한 현재 가치, 이런 부분들을 보통 저희가 TC라고 부르는데, 총 보상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기본급은 5천만 원이고 성과급이 한 연평균 1,000만 원 정도 받는다. 그럼 6천만 원이 되겠죠. 식대를 월에 20만 원 비과세를 받고 그 외 교통비 통신비 보조금은 월에 10만 원 정도 받아서 비과세를 월에 30만 원 정도 받는다 하면 1년에 360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현금성으로 받는 금액은 이 세 개를 모두 합쳤을 때 현금성 총 보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주식과 스톡 옵션도 있을 거고 플러스해서 샤이닝 보너스 등도 있겠죠. 네, 그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해 샤이닝 보너스를 총 보상에 넣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실제로 내가 받게 되는 총 현금성 가치를 총 보상이라 얘기를 하고 이 부분을 가지고 내가 총 보상은 이 정도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부풀리기가 아니죠. 하지만 이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얘기할 필요는 있죠. 만약 6천만 원이 총 보상이다. 그러면 그 안에 기본급은 얼마고 성과급은 얼마고 식대 교통비는 뭐 쿠폰으로 지급되는지 비과세로 지급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나눠서 얘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기본급만 3,500인데 연봉이 뭐 4,500이다. 뭐 이 정도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당연히 거짓말이죠. 네, 이런 부분은 명백한 허위이기 때문에 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애매한 부분이 특히 연초에 이직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이런 케이스가 많은데 보통 연봉 협상을 2월, 3월에 많이 하시죠. 그래서 연봉 협상을 했을 때 내가 올해 뭐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을 할 예정이고 과장에 대한 직급에 대한 보상으로 조금 더 높은 연봉을 뭐 4월부터 받을 예정이다. 근데 지금 이직하는 시점은 2월이다. 라고 하면은 실제로 그 연봉을 받기로 한 기간과 지금 내가 이직하는 기간에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온전히 이직할 회사에서 다 보전을 해줄 수는 없어요. 왜냐면 미래에 발생할 가치이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을 말하는 게 100% 위험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연봉 협상에서 다시 유리하게 할 수는 있죠. 예를 들면은 제가 전년도 대비 평균적으로 3년 동안 평균 5% 정도 연봉 인상을 받았는데 올해는 전년도 성과도 좋았고 승진이 예상돼 있어서 한 10%까지 연봉 협상이 완료가 되었다. 그래서 실제로 이직할 때도 10% 이상의 연봉 협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협상은 가능하죠. 근데 아직 받지도 않은 연봉 협상은 끝났지만 받기로 하는 금액까지 포함해서 현재 내 연봉이 어느 정도 수준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명백한 아직까지 내 허위에 좀 포함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연봉 협상하실 때는 전 직장 연봉을 굳이 부풀리지 않으셔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만 크게 네 가지를 좀 고려하셔서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시장 가치를 먼저 얘기하는 것도 좋죠. 예를 들면 뭐 현재 내가 담당하고 있는 직무의 포지션이 내가 알았을 때 시장 평균이 얼마인데 전에 있던 회사에서는 시장 평균을 낮게 받았다. 그래서 최소한 시장 평균 정도는 받았으면 좋겠다. 라는 걸 이제 제시를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기본급은 4천만 원이지만 성과급과 복지 등 다 합치면 한 5천만 원이다. 그래서 저는 최소 총 보상 기준으로 5천 이상을 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충분히 합리적인 제안이죠. 세 번째는 사실 어려운 부분인데 회사에서 먼저 물어보기 때문에 연봉을 먼저 말하지 마라라는 부분도 있죠. 이럴 때는 뭐 회사 측에 혹시 해당 포지션에 어느 정도까지 연봉을 주고 계신가요? 혹은 뭐 제 연차로 봤을 때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직급에 해당하는가요? 라고 먼저 살짝 물어보시면서 서로 파악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헤드헌터와 진행을 할 때는 보통 헤드헌터 분들은 의뢰받은 포지션에 대한 버짓을 어느 정도 알고는 있거든요. 특히 맥스 연봉 제한 가능한 범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한번 확인을 해서 내가 원하는 연봉 수준이 상대방 회사의 연봉 버짓 내에 속하는지를 체크를 해서 한번 진행을 하시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가장 중요하죠. 이제 기여 가치로 정당성 만들기. 회사에서 제시한 연봉이 한 5% 상승이다. 근데 내가 10%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10%를 받아야 되는 이유는 내가 해당 포지션에 들어갔을 때 이러이러한 가치를 만들어서 당신의 회사에 이러이러한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명백한 자신감과 레퍼런스가 있으면은 이런 걸 기준으로 오히려 자신감 있게 제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연봉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내가 현재 받고 있는 연봉을 허위로 얘기를 하기보다 이러한 기준을 맞춰서 상대방 회사의 나의 가치를 제시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연봉 인상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전 직장 연봉 부풀리기는 기대 수익보다 리스크가 훨씬 크기 때문에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수치 자체를 조작하는 건 하시면 안 되고 이제 맥락 없는 총보상, 총보상 안에가 어떻게 나누시나요? 라는 것도 물어봤을 때 대답 못하는 그냥 이런 식의 대략적으로 레인지만 얘기하는 거는 좀 신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냥 정확한 내 현재 받는 성과에 대한 기준을 바탕으로 제안을 하고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충분히 맞는 합당한 연봉 협상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연봉 협상에서 하시면 안 되는 내용들 말씀드렸고요. 저도 많은 분들 연봉 협상하지만 뭐 이렇게 실제로 거짓말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아주 저도 뵌 적은 없는데 실제로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하니까 혹시라도 조금 부풀려서 얘기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셨던 분이 계시면은 정말 위험한 일이니까 꼭 하지 않으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촬영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